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을 전해드립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2 최은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고를 때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재무제표, 그러니까 실적, 수급, 차트 뭐 이런 거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경영진, 기업의 문화, 기업만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경쟁력이라는 겁니다. 자, 기업의 진짜 가치는 직원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나 현대차, 기아차에 다니는 직원들의 변화나 그들의 비전을 살펴보면 그 기업이 보인다는 겁니다. 때문에 어떤 전문가들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재무제표 필요 없다, 경쟁력 요거를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일한다라는 느낌을 주는 기업은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되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기업 고르실 때 꼭 한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요일 순서입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2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샘플러스의 정재훈 멘토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매주 금요일 정재훈 멘토와 함께 강의 듣고 종목 공개하는 시간까지 가질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대박 플러스 시즌2 시작해 봅니다. 예, 5월의 마지막 거래일 이었던 오늘 코스피는 2,000포인트를 사수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흘 연속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뒷받침해줬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3월과 4월에 각각 2조 원씩 팔았던 터라 5월 들어서 7,500억 샀던 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대형주 매수 중심의 증시가 지속되면서 600포인트 고지를 코앞에 뒀던 코스닥 지수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6월 증시는 어떨까요? 5월 마지막 주처럼 이 같은 긍정적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그래서 정재훈 멘토님의 포인트 뷰가 견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증시가 오르니까 제가 막 이렇게 흥분이 되는데요. 6월장도 좀 많이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멘토님 어떨까요? 예, 일단 제가 그 시황에 대한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매수와 매도는 한 끗 차이다.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폭을 좀 반납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전강 후약 장세가 지속이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코스피 지수는 어느 정도 단기적인 목표치에 도달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금일 상당히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도가 대량으로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전날에 이어서 오늘도 큰 폭의 좀 매도세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매수의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부분들은 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연결 선물입니다. 지수를 좀 보시면 똑같은 방법인데요. 한 차례 상승을 했었습니다.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지금 눌림목을 좀 받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고점을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얼추 이 상승폭만큼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좀 잠시 뒤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충분히 좀 아실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오늘 금일 이런 모습들이 목표치가 도달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쪽의 수급이 그런 좋은 모습들이고, 일단 기관 쪽 같은 경우도 함께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목표치가 차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가 나타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라면은 많이 밀렸었습니다. 많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일단 단기의 매수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한 차례 상승한 이후에 정고점권역에서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후장 들어서면서 낙폭을 만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장중 1,000억 원 이상의 매도세가 출회됐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에 합쳐서. 근데 장 마감 이후에는 그 매도 규모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어느 정도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줬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을 좀 보게 된다면은 올해부터 누적 규모로 따져보게 된다면 상당폭 많은 매수를 해줬었습니다.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1조 원이 넘는 그런 매수세를 좀 보여줬었고요. 반면에 외국인 쪽뿐만 아니라 기관 쪽에서도 상당 부분 좀 많이 매수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개인들만 현재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숨고르기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6월 시장,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상당히 다 좋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박 플러스 시즌2 오늘은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 시황 간단히 봤고요. 6월장 어떤지 살펴보는 시간이었고 또 오늘장 키워드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공부해야겠죠? 본격적으로 정재훈 멘토님의 강의가 시작됩니다. 마디매매로 주식시장을 정복한다. 남들보다 뛰어난 실력과 안목으로 마디매매 기술을 낱낱이 분해해보는 시간. 정재훈의 마디 분석 매매 기법 지금 공개됩니다. 예,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강의들로 저희를 또 감동시켜 주실지 이 시간을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실 것 같거든요. 정재훈 멘토님, 오늘 강의 시작해 볼게요. 예, 일단 주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을 좀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기본적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기술적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기술적 분석에도 상당히 많은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릴 부분들은요.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는 상당히 좀 쉬운 방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수를 배우고 나서 수학을 배우죠. 수학을 하고 나서 고급적인 좀 더 어려운 그런 수학의 학문을 좀 받듯이 주식도 똑같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를 활용하고 나서 닦고 난 이후에 좀 더 어려운 스킬들을 배워 나가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기본적인 부분들을 배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라면 이 기본적인 방법을 뛰어넘고서 그냥 좋은 방법들, 고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만 캐치를 하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좀 상기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 교육의 강의는 마디 분석 매매 기법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상승과 하락은 기본적으로 N자로 활용이 된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기술적의 분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기본적인 기술적인 방법의 분석법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과 하락의 상승폭을 이용해서 매수와 매도를 결정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 상승폭에 대한 일정 부분, 상승폭을 가지고 그 똑같은 방법으로 대입을 해서 매도를 하는 그런 방법을 찾는 거고요. 반대로 하락폭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하락폭만큼 밀려 내려오는 그 구간들이 자연스럽게 좀 연출이 되거든요. 그 부분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잘 맞아 떨어진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좀 이따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요. 전고점과 전저점에서는 수급을 파악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고점, 전저점, 지지와 저항이다라는 부분들을 표현을 하겠는데요. 저항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수급적으로 뒷받침이 돼줘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지지가 되려면 수급적인 부분들이 뒷받침이 돼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저항을 뚫기 위해서는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줘야 되고요. 또한 강한 지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물량을 받아주는 주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요. 세 번째 마디는 쌍고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에 주의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세 번째 마디는 보통 주가가 통상적으로 세 번의 상승폭을 그립니다. 근데 어쩌다 보면은 두 번째 상승폭 이후에 세 번째 쌍고점을 형성을 하고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소위 말해서 쌍봉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쌍봉을 맞고서 주가가 밀려 내려오게 되면 대부분 중기적인 그런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매매를 좀 주의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목표치가 도달했을 때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 목표치를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그 목표치는 강한 지지 라인으로 변한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타나는데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 소위 말해서 오버슈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오버슈팅 구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물린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잡아보시고요. 어느 정도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났다? 그렇다면은 매수의 관점보다는 분할 매도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좀 넘어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4가지 글로 좀 적어놨었는데요. 단기 매매에 적합한 매매 스킬이고요. 수익 매매에 적합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분봉과 일봉, 주봉, 월봉
모든 차트를 봤을 때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게 된다면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신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분봉을 보게 된다면 장기적인 흐름들보다 단타 위주로, 단기 매매 위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예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쪼개면 쪼갤수록 휩소, 속임수가 많아진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봉상으로 쪼개볼 때는 보통 30분봉을 많이 활용한다라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부분들은 단기 상승 후에 눌림목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수급과 파악, 그리고 비율을 분석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단기 상승 이후에 눌림목 구간들을 보게 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피보나치 조정대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거래량을 계산을 해서 평균 단가를 계산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부분들은 수급적인 주체, 가장 많이 들어온 가격대를 좀 기억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많거든요. 그러한 방법을 이용해도 상관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대에서는 수급 파악 꼭 해야 된다. 기관이 매수를 했는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는지 개인들이 매수를 해줬는지 이 부분들을 파악을 한다라고 좀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율 분석하는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그 부분들 평균 단가를 구한다라는 거 이런 방법들을 활용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들입니다. 매수 후에 정고점에서는 거래량과 수급을 파악을 해서 보유 혹은 매도를 파악한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여기에서는 정고점 권역에서는 무조건 거의 확률적으로 봤을 때 80% 이상이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 고점 부분들은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항대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 즉 거래량 부분들이 수급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고점 권역이 왔는데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면 보유를 하는 것보다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치를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 자리는 강한 지지 라인이 된다. 이 부분들은 목표치를 돌파를 했습니다. 목표치를 돌파를 한 이후에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돌파를 했을 때는 그 자리대, 목표치를 돌파한 그 자리대가 강한 지지 라인이 된다라는 부분들. 아직까지 이 글로만 딱 보여드리면 이해가 잘 되지는 않으실 겁니다. 좀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하락은 N자입니다. 상승 N자. 똑같이 반대로 하락을 하게 돼도 하락 N자의 모습들을 그리면서 내려옵니다. 자, 단기 매매의 좋은 매매 스킬입니다. 낙폭 과대 부분들이나 혹은 낙폭 과대로 들어갔을 때에 어느 순간부터가 낙폭 과대로 들어가는지 이 부분들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낙폭 과대로 들어갔을 땐 다른 보조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혼합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냥 그 마디 가격적인 측면을 가지고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마디를 추가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다음 마디로 설정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상승 N자 뿐만 아니라 하락 N자로 빠졌었는데 하락 추세대에서 정고점과 가격 폭만큼 빠져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 자리대를 추가적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그 상위 마디를 적용을 해서 하락 폭을 결정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들은요. 단기 마디를 이탈한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그 자리대가 가장 강한 저항대 라인이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지 라인, 상승 N자는 정반대의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글로만 보시게 된다면 어떤 내용인지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좀 보면서 차례차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라이콤이라는 기업입니다. 기술적 분석을 좀 보시면 지금 중기 목표치 N자 상승 달성이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단기 N자 하락 목표치 달성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 모습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물음표를 제가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 물음표를 왜 만들어 놨냐면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물음표를 해놓고 나서 과연 19,000원까지 단기적인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봤었는데요. 여기서 하나하나 좀 볼게요. 저점을 형성해 준 이후에 한 차례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길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은 추세적인 부분들만 따져봤는데요. 세밀하게 따져보게 된다면 좀 더 타이트한 마디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승한 이후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왔죠. 이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하락 N자로 빠진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폭만큼 반등 자리에서 다시 붙여 내려보면 가격을 붙여서 내려보게 된다면 그 자리대가 지지라인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지지를 받고 나서 상승을 하는데요. N자의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큰 상승의 N자 마디의 목표치가 달성하게 되면 중기적인 목표치가 달성이 됐다라는 부분들은 매도의 포인트로 좀 잡아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목표치가 도달을 했는데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음봉의 거래량이 좀 나왔었습니다. 이 음봉의 거래량이 나왔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이 저항대 자리에서 상당 부분 매도를 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차익을 했다라고 좀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자리대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거래량 자체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터져줘야지만 넘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들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못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하락을 해도 마찬가지로 전저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하락 N자로 빠진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엔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그 상승폭만큼 가지고 매도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락폭이면 하락 N자 폭만큼 빠진 자리에서부터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는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나고 난 이후에 상승 N자로 상승을 했고요. 눌림을 받고 나서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되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현재 물음표를 제가 딱 해놨습니다. 과연 이게 19,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차트의 모습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봤던 부분들입니다. 여전히 과거의 모습들은 똑같이 진행이 됐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점이 과연 19,000원이라는 목표치가 달성을 할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의문점을 좀 가졌었습니다. 결국은 보게 되면 상승 N자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전 고점권역에서의 다시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여기서 보게 된다면 전 고점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즉 저항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거래량이 증가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되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난 이후에 전 저점을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전 저점이 지지를 해주고 난 이후에 다시 상승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와주고 있죠. 근데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도 6월 첫째 주 구간이 된다면 단기적인 목표치인 19,000원에 도달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거래량이 터져줬고 저항대 구간을 돌파를 해줬고 안착을 해주는 흐름들, 이런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보통 이 상승폭만큼의 마디의 목표치가 얼추 대부분 다 확률적으로 도달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에 있어서는요, 기술적 분석 100%에 대한 확률은 없습니다. 다만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그 시장에서 대응을 하는 게 상당히 좀 좋은 방법이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좀 상기를 하시고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셜텍입니다. 중기적인 목표치, 상승 N자의 목표치가 달성이 되고 난 이후에 깊은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여전히 목표치가 달성하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도 거래량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돌파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전고점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증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승 N자로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고점을 형성해주고 조정을 좀 받았죠. 조정을 받은 이후에 전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 하락폭만큼 반등이 나온 자리에서부터 똑같은 가격을 따져보게 된다면 그 자리대가
지지 라인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반등 시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는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이 상승 N자의 목표치만큼 도달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확인해 봐야 될 부분들은요. 상승 N자의 목표치가 도달을 했습니다. 도달을 했는데 이 자리는 대량 거래를 해서 돌파를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자리 때는 강한 지지 라인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아래 꼬리를 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자리대가 지지 라인이 되기 때문에 아래 꼬리가 형성이 되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크루셜텍의 지난 과정의 이후에 최근의 주가의 흐름입니다.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목표치가 채워지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나타났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위 마디로 돌파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차순위 마디로 적용을 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먼저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이 상승 N자의 목표치가 찼지만 저점을 다지고 나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상승폭만큼 상승을 해준다라는 게 2차적인 목표치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목표치가 채워지고 난 이후에는 그 상위 마디를 적용을 해서 목표가를 추가적으로 좀 설정을 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들로 마디를 계산을 하고 마디에 계산했을 때 거래량, 수급적인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다면 적어도 추격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추격으로 매도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KTH라는 기업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큰 상승폭으로 상승 N자의 목표치에 달성하고 난 이후에는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모습들. 아마도 지금 제가 보여드린 종목군들을 보시게 된다면 항상 목표치가 채워지고 난 이후에는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소위 말해서 목표치가 도달한 주식은 분명히 쉬었다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됐든 아니면 일주일이 됐든 이 기간적인 조정은 항상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적인 상승 N자의 목표치가 달성을 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이 부분들을 세밀하게 따져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순하게만 보게 된다면 큰 시세의 흐름들만 놓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쪼개서 보게 된다면 분봉이라든가 아니면 뭐 10분봉이든 30분봉이든 쪼개볼 수가 있는데 휩소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30분봉을 좀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들을 분봉으로 쪼개서 확인을 해보게 된다면 마디와 지지와 저항 자리가 딱 맞아떨어지고 매도해야 될 자리와 매수를 해야 될 자리가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 부분들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막 올라가게 되면 누구니 따라 사고 싶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지금 뇌동매매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누구나 거래가 들어오게 된다면 많이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많이 누군가 매도를 하게 되면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매도를 하거든요. 결국은 심리적인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못한다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실패를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목표치를 달성한 이후에 얼추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이 자리대가 거래량이 동반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지지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거래량이 재차 돌파가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상승 N자의 목표치가 도달이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단순한데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렵다라고 좀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결국에는 주식을 보는 데 있어서 혹은 기술적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맞춰놓고 하느냐, 이 부분들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어떤 투자자분들은 지금 보조 지표를 보면서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이라면 뭐 다른 거래량이라든가 아니면 캔들 혹은 이동평균선, 이 부분들을 좀 놓고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보다는 어느 정도의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나서 시장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종목을 바라본다면 그래도 좋은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시장을 보게 된다면 제가 오늘 일단 단기적인 목표치는 달성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선물입니다. 저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상승을 했어요. 한 차례 상승을 하고 다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정고점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상승 N자형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앞전에 있는 거래량이 나타나고 또 넘어서는 거래량이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좀 약할 수가 있거든요.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이 상승폭을 그대로 갖다 붙여놓게 되면 이 자리대가 오늘의 매도의 급소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263.50포인트 자리대가 매도자리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263.90포인트를 찍고 종가 기준으로 262.30포인트로 밀려내려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자리대에서는 어느 정도 쉬어가는 구간들이 형성돼야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승 N자의 목표치가 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 저점을 만들고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저점을 만들었죠. 그러면 이 상승폭을 그대로 갖다가 붙여놓게 된다면 그 자리대는 약 266.6 정도가 됩니다. 그 자리대가 나타나게 된다면 다시 저항대 자리가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즉 오버슈팅 자리가 나오게 된다면 266.5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기의 마디의 목표치를 채우고 그 다음에 그 하위의 마디의 목표치를 채우게 된다면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봤을 때 목표치가 단기적인 목표치가 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딱 보니까 바로 효성이라는 차트가 나와졌는데요. 자, 효성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요. 딱 이게 대충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게 된다면 대충은 이제 눈으로만 보셔도 아실 겁니다. 저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반등이 나온 이후에 빠져내려오게 된다면 전저점이 이탈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대부분 이 하락폭만큼 빠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대를 갖춰놓게 된다면 거의 이 자리대가 바닥을 형성을 해주고 반등이 나온다라는 부분들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됩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이 나오면 한 차례 상승을 했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 차례 상승을 한 이후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고 난 이후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정고점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자리대를 딱 갖다 붙여보면 이 자리대가 매도자리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의 목표치가 찬 주식은 쉬어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된다면 상당 기간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려다가 다시 장대음으로 밀려 내려왔죠. 근데 이 자리대 돌파된 목표치가 찬 주식들은 저항대 자리가 됩니다. 이 저항대를 뚫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매물수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상승의 목표치가 도달했기 때문에 한 차례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얘기죠. 그러면 다시 이 부분들을 엮어보게 된다면 상승을 해주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차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 자리대를 그대로 갖다 올리게 되면 약 63,000원 정도가 단기적인 매도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자리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간다 그랬죠. 이 자리대와 상승폭만큼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다시 위로 살짝 붙여 놓게 된다면 그 자리대가 목표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차 목표치는 6만 한 3천 원 정도가 되고 좀 더 여유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약 6만 7천 원 정도대짜리가 매도짜리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직접적으로 좀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나름대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나름대로 좀 이해가 되실 건데 이 부분들을 좀 보더라도 상당히 좀 애매하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라면 이동평균선을 다 지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동평균선을 다 지우고 그냥 캔들의 모양이나 혹은 모습들만 가지고 보시면 좀 더 수월하게 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 좀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를 좀 보시게 된다면 이제 대충 눈으로 좀 보이실 거예요. 만약에 빠지고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반등이 나왔죠. 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하락폭만큼 그대로 갖다 붙이면 이 자리대가 저점이 보이실 겁니다. 반등이 나왔죠? 다시 밀립니다. 그러면 이 폭만큼 다시 그대로 갖다 붙여보면 자리대가 약 9만 9천 원 정도가 되죠? 약간의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언더슈팅짜리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눌려도 지지를 받고서 다시 움직이는 모습들입니다. 상승을 합니다. 저점에 나와서 고점을 받고요. 눌림을 주고 나서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대를 그대로 갖다 올려 붙여보게 된다면 이 자리대가 매도의 자리고요. 다시 저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상승폭을 그대로 갖다 붙여놓게 된다면 이 자리대가 매도의 급소짜리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군들을 차트를 갖다 보게 되면 참 갖다 맞춰놓은 것처럼 정확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다양하게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어떤 종목군들만 갖다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 혹은 종목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어느 정도 빠지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락의 폭이 크더라도 하락폭이 난 이후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전저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상승폭, 이 하락폭만큼 다시 빠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붙여놓게 된다면 이 자리대가 하락의 N자 마디대인데요. 좀 더 적게 빠졌죠. 적게 빠지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다시 빠지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 하락폭만큼 빠지고 반등이 나온 이후에 다시 이 자리대를 붙여놓게 된다면 바로 이 자리대가 매수의 급소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향후에 석유업황이 좋아집니다. 석유업황이 좋아지게 된다면 금호석유 상승을 해주겠죠. 한 차례 상승이 나왔습니다. 조정을 받고요. 그리고 나서 재차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약 11만 원 정도 때까지는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 11만 원대 자리가 결국에는 정고점 자리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매물대가 상당히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구간들입니다. 저항대와 매물대 그리고 마디 이 부분들을 따져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신뢰성은 좀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음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형주를 좀 봐드렸으니까요. 중소형주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죠. 루멘스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멘스를 이렇게 보시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마디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점을 다지고 나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 폭에서 이 폭만큼 상승을 했죠.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상승을 하게 되면 이 폭만큼 갖다 붙여놓게 되면 이 자리대가 매도를 할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대가 매도의 자리입니다. 자, 목표치가 차게 된다면 쉬었다 가죠. 일주일 이상, 하루 이상이 됐든 무조건 쉬어가야 됩니다. 쉬었습니다. 다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저점을 다지고 다시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상승폭만큼 다시 갖다 붙여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를 다시 고스란히 갖다 붙여놓게 됐을 때 이 자리대는 매도의 급소자리가 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루멘스라는 기업은 오늘 종가가 11,400원인데요. 마디의 고점이 약 11,8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 11,800원 자리는 강한 저항대의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을 좀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LMS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LMS입니다. LMS를 보시게 된다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저점을 고점을 만들고 한 차례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반등이 나왔는데 고점 돌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하락폭만큼 밀려 내려온다고 했죠. 이 부분들을 갖다 붙여놓게 된다면 그 가격대 자리가 약 18,200원 정도가 됩니다. 결국 이 자리대를 지지를 해 놓고 난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 부분들로 단기적인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한 차례 상승해주고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약 18,000원 정도가 되게 된다면 매도의 급소짜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상승 N자와 하락 N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단순합니다. 단순한 부분들이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상당히 모르는 분들이 상당하다라는 부분들, 상당히 좀 놀란 부분들이긴 한데요.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적용을 해보면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꼭 나중에 매매를 하시거나 투자하실 때 꼭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신기하죠? 너무나 기본적이고 쉬운 내용인데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정재훈 멘토께서 정리를 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재훈 멘토와 함께 상승과 하락의 폭을 이용해서 매도 시점 잡아보는 기법 배워봤고요. 차트를 통해서 확인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예, 전문가의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종목을 잡아라 시간인데요. 정재훈 멘토와 함께 상승과 하락의 폭을 이용해서 매도 시점을 잡아보는 강의를 앞서서 들어봤습니다. 멘토님, 오늘 공개되는 종목 역시 적용이 되는 종목일 것 같은데 공개해 주십시오. 네, 제가 공개해드릴 종목은 LMS입니다. 조금 전에도 기술적 분석을 좀 이용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LMS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상기를 다시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프리즘 시트와 광픽업 부품 제조업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투자 포인트를 좀 보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이 투자 포인트를 좀 보기에 앞서서 이 LMS라는 부분들, 이 종목은 일단 중소형 프리즘 시트 시장에서 3M과 양분을 해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M보다 약간 좀 높은 시장 점유율을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포인트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부분들은 이 사업적인 부분에서 AMOLED 소재 사업으로 신규로 사업을 진출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신규로 사업을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2013년도 시장은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턴어라운드,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되는 게 아니라 흑자 폭이 꾸준하게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흑자의 폭이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다가 다시 이제 재차 상승을 해주는 실적이 증가가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저희 LMS 같은 경우는 LCD 부분들, IT 부품 섹터로 좀 들어가는 이 부분 종목인데요. 상당히 좀 활용도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태블릿 PC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커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최근에 이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포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좀 멀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태블릿 시장은 이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인데 이 부분들을 이 LMS라는 기업이 충분히 이 시장에 대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를 아는지 수급 또한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쪽에서의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보험 쪽에서도 매수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외국인 현재는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일단 화면으로 좀 보시게 된다면 이거 별로인데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장기적인 수급적인 모습들을 좀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빨간색 선이 기관의 보유 수량이고요. 파란색 선이 외국인들의 보유 수량입니다. 이 모습들을 보시게 된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를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라는 종목인 것보다는 실적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성장성을 파악을 한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유심히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술적인 분석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쭉 늘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고 난 이후에 정고점을 넘어서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목표치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저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고점을 형성을 했어요. 그리고 저점을 다시 만들고 재차 상승 시도가 나오게 된다면 이 자리대를 그대로 갖다 붙여놓게 된다면 약 18,000원 정도, 19,000원 정도가 나오죠. 이 자리대가 단기적인 목표치입니다. 단기적인 목표치 이후에 이 자리대를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차순위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대에서 상승을 했죠.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상승폭을 그대로 갖다 놓고 보면 목표가가 약 21,000원 정도대가 나옵니다. 일단 목표가를 21,000원 정도다라고 좀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포인트는요, 오늘 종가가 17,250원에 형성이 됐었습니다. 하락 N자로 끝나게 된다면, 하락 N자로 끝나고 난 이후에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러면 이 자리대에서 좀 보게 된다면 상당히 밀접한 그 구간들이 있습니다. 캔들의 종가 부분들과 고점 부분, 이 자리대 캔들의 시작점과 끝점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다라는 얘기예요. 많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매수세와 매도세가 상당히 좀 교차가 많이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 매수 단가에 대한 부분들은 캔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캔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은 시가, 종가 이 부분들을 각각의 일자별 캔들을 놓고 나서 보통적인 평균 가격대를 구한 가격이에요. 그 자리대가 약 16,700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가가 17,250원에 끝났으니까 약 한 3% 정도 밀려주는, 눌림을 주는 구간이라면 다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목표치가 21,000원이 나왔는데요. 이것보다 좀 더 짧게 한번 단기적인 목표치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저점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상승이 됐죠. 그리고 나서 저점 만들고 나서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전고점이 돌파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재차 이 상승폭만큼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8,000원 정도가 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저항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거래량은, 이 쉬어가는 구간들은 아마도 장중에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부분들, 그 또한 수급이 좋기 때문에 수급이 좋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대가 만약에 넘어가게 된다면 적어도 이 상승폭만큼은 충분히 상승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LMS라는 기업을 21,000원까지는 보고 유심히 좀 봐야 되는데요.
이런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을 다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전략을 세워드린 대로 종목군들을 좀 선정을 한다면 양호한 그런 수익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일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갭상승 출발을 했어요. 갭상승 출발했는데 가격이 형성된 게 18,000원에 형성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자리대는 단기 마디의 목표치입니다. 그 목표치가 도달하게 되면 쉬어가는 구간들이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 종목을 18,000원에 시작했다. 갭이 떴다고 해서 시초가부터 따라붙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항이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마디 매매를 배우면 일단 충분히 지지와 저항대 라인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되고 눌리는 구간들이까지 기다렸다가 매수 포인트를 잡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추세적으로 끌고 갔든 아니면 단기적으로 보든 이 부분들을 결정을 해놓고 난 이후에 매도와 매수 흐름들을 파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거래량까지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결국엔 이러한 매수 포인트 기준을 좀 잡으시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 LMS 다음 주에 일단 유심히 좀 보시고요. 월요일 날 가격이 안 주어진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지 마십시오. 기다리면 이 가격대 분명히 올 거다라는 부분들 기억하시고 16,700원 부근부터는 매수 포인트를 잡자라는 부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정재훈 멘토께서는 LMS라는 종목을 발굴해 오셨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 그 흐름이 어땠는지 짚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대박 플러스 시즌2 함께 해주신 분은요. 샘플러스의 정재훈 멘토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저희 서울경제TV에서는 샘플러스라는 전문가 방송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정재훈 멘토께서는 샘플러스 전문가 방송 진행하시는 전문가십니다. 정재훈 멘토께서 강의하신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투자 기법을 좀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은요. 샘플러스 전문가 방송을 이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서울경제TV 들어오셔서 홈페이지에서 찾아 들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꼭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덧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가정의 달의 끝인데요.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코스피가 2,000포인트 지지가 되면서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 나왔잖아요. 6월장 어떨까요? 정재훈 멘토께서는 기대해도 좋겠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대해보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